한설이는 버스터미널 매표 창구에 앉아 모니터를 응시했다. 새벽 첫 차부터 심야 막차까지 그의 손끝을 거쳐간 승객은 하루 평균 200명. 이름, 출발지, 도착지. 매일 반복되는 데이터 속에서 그는 숫자가 아닌 사람을 보려 애썼다. 설인 씨, 잠깐 좀. 운영팀 김대리가 USB를 내밀었다. 화면엔 지난 한 달간의 승객 명단이 떠 있었다. 특정 노선, 특정 시간대만 골라낸 리스트였다. 이거 삭제 좀 해줘요. 전산 정리 차원에서. 설이는 스크롤을 천천히 내렸다. 심야 2시, 3시. 정규 운행 시간표에 없는 출발 기록들. 과적 표시가 붉게 깜빡였다. 정리가 아니라 은폐 아닌가요? 김대리의 표정이 굳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매표원이 왜 이래? 설이는 마우스에서 손을 뗐다. 못하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인멸이에요. 다음 날 설이는 외곽 화물 터미널 야간 근무로 발령받았다. 짐을 싸며 그는 USB 하나를 개인 사물함 깊숙이 밀어 넣었다. 파일명은 백업 승객 명단 미삭제였다.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매표 창구를 나서는 그의 뒤로 밤새 켜진 터미널 전광판이 깜빡였다. 출발, 지연, 결항. 그 사이 어디쯤에 진실도 함께 멈춰 있었다. 박주혁은 운영팀장실 창밖으로 터미널 광장을 내려다봤다. 15년 경력, 3번의 승진. 그가 쌓아온 커리어는 단 하나의 원칙 위에 서 있었다. 문제는 숫자로 해결한다. 설인건은 처리됐습니까? 본사 감사실에서 온 전화였다. 주혁은 서류 뭉치를 펼쳤다. 불법 심야 노선 수익, 월 평균 3천만 원. 장부엔 특별 운행료로 기재돼 있었다. 개인 부주의로 정리했습니다. 전산 오류를 방치한 매표 직원 징계 완료. 거짓말은 아니었다. 단지 순서를 바꿨을 뿐. 설인이 삭제를 거부한 그 명단이야말로 과적 운행과 무면허 차량 투입을 증명하는 유일한 기록이었다. 그걸 묻기 위해 그는 가장 성실한 직원을 희생양으로 골랐다. 심야 노선은 계속 운행합니까? 당연합니다. 수익성이 검증됐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주혁은 인사 파일을 열었다. 한설인 근속 3년 징계무. 평가란엔 원칙주의, 융통성 부족이라 적혀 있었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원칙을 지키려다 일자리를 잃는 게 세상이야. 그날 밤 주혁은 불법 노선 기사들을 집합시켰다. 보너스 봉투를 나눠주며 말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기록은 남기지 말고 손님은 가득 채우고. 기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도 묻지 않았다. 왜 승객 명단을 지우는지, 왜 과적 경보를 무시하는지. 어둠 속에서 버스 한 대가 조용히 출발했다. 전광판엔 뜨지 않는 노선이었다. 오진호는 심야 노선 118번을 10년째 몰고 있었다. 핸들을 잡으면 고속도로 모든 커브의 각도가, 휴게소마다 화장실 위치가 손에 익었다. 그리고 한 달 전까지는 옆 차고에 정차하던 동료 최승우의 웃음소리도 익숙했었다. 진호 형, 오늘 운행 어땠어요? 이젠 들리지 않는 목소리. 승우는 새벽 고속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화물차와 충돌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고 보고서엔 졸음운전 추정이라 적혀 있었다. 진호는 믿지 않았다. 승우는 출발 전 반드시 커피 2잔을 마시던 사람이었다. 그날도 휴게소 영수증이 남아 있었다. 출발 30분 전 아메리카노 2잔. 승우 마지막 운행 기록 좀 보여주세요. 진호는 운영팀에 요청했다. 돌아온 건 A사 한 장짜리 요약본이었다. 출발 시각, 도착 시각. 그 사이 5시간의 공백. 상세 기록은요? GPS 로그, 속도,
휴게소 정차 시간. 전산 오류로 복구 안 됩니다. 진호는 차고지 CCTV를 되돌렸다. 사고 전날 밤 승우의 버스가 출발하는 장면. 차체가 눈에 띄게 기울어져 있었다. 과적이었다. 그는 승우의 사물함을 열었다. 구겨진 메모 하나가 떨어졌다. 심야 특별 운행 5회차. 정원 45명. 실제 탑승 62명. 박 팀장 지시. 거부시 노선 박탈. 진호의 손이 떨렸다. 승우는 과적을 알고 있었다. 거부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 브레이크가 고속도로에서 멈춰섰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살인이야. 그날 밤 진호는 운행 기록 복구 프로그램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차고지 형광등이 깜빡였다. 한설이는 외곽 화물 터미널 야간 근무실에서 USB를 꺼냈다. 형광등 하나만 켜진 좁은 공간. 그는 백업해둔 승객 명단을 다시 열었다. 심야 노선 118번. 지난 6개월간 총 148회 운행. 화면을 스크롤하며 그는 패턴을 발견했다. 정원 45명, 실제 탑승 평균 58명, 최대 67명까지 기록된 날도 있었다. 이건 명백한 과적이야. 그런데 이상했다. 승객 명단 파일 안에 또 다른 폴더가 숨겨져 있었다. 파일명 내부 메모 승우. 설이는 클릭을 망설이다 더블 클릭했다. 7월 12일 브레이크 이상 징후 보고. 정비 요청 반려됨. 8월 3일 과적으로 인한 타이어 마모 심각. 교체 필요. 예산 부족으로 보류. 9월 18일 야간 운행 5회 연속. 법정 휴게 시간 미준수. 박 팀장 이번 달만 버텨달라 요청. 10월 5일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했다. 대답은 그럼 그만둬였다. 마지막 메모는 사고 이틀 전이었다. 10월 22일 오늘도 62명 태웠다. 핸들이 무겁다.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덜컹거린다. 진호 형한테라도 말해야 하나. 설이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최승우. 그 이름을 기억했다. 매표 창구에서 출발 전 항상 인사하던 기사. 오늘도 안전 운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던 사람. 그는 죽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이 태운 승객들의 무게가 회사의 탐욕이 언젠가 모두를 길 위에 세울 거라는 걸. 설이는 파일을 외장하드에 복사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다. 연락처에서 한 이름을 찾았다. 오진호 기사님.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다. 승우 기사님의 마지막 운행 기록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차가웠다. 창밖으론 화물차들이 쉼없이 드나들고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건 새벽 3시였다. 오진호는 24시간 카페 구석 자리에서 설인을 기다렸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아스팔트를 두드렸다. 죄송해요, 늦었습니다. 설인이 들어왔다.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노트북 가방을 내려놓았다. 진호는 따뜻한 커피를 밀어줬다. 보여드릴게요. 설인이 파일을 열었다. 승객 명단, 과적 기록, 그리고 승우의 메모. 진호는 화면을 응시하며 주먹을 쥐었다. 저도 복구했습니다. 승우 형 마지막 운행 데이터. 진호가 자신의 USB를 꽂았다. GPS 로그가 펼쳐졌다. 사고 지점까지의 속도, 브레이크 작동 기록, 차체 무게 센서 수치, 모든 게 과적과 정비 불량을 증명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완벽한 증거가 됩니다. 설인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회사는 이미 한 번 저를 자천시켰어요. 내부 고발은 묵살될 겁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알고 있었다. 터미널 노조는 회사 편이었고 본사 감사팀은 박주혁의 보고서만 믿었다. 언론에 넘깁시다.
진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보받는 거 있잖아요. 실명 제보하면 취재 들어옵니다. 하지만 기사님, 노선 잃으시면 이미 잃었어요. 진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빗물이 유리를 타고 흘렀다. 승우 형을, 동료를 매일 밤 출발하면서 생각해요. 내가 오늘 태운 사람 중에 누가 다음 희생자가 될까? 서리는 진호의 눈을 봤다. 피로와 분노, 그리고 결연함이 섞여 있었다. 오늘 밤 심야 노선 운행하시죠? 네. 11시 출발입니다. 그럼 실시간으로 찍어요. 과적 장면, 승객들 얼굴, 무너진 브레이크 소리. 제가 승객 명단이랑 메모 정리해서 보도국에 먼저 넘길게요. 진호는 핸드폰을 꺼냈다. 연락처에서 한 이름을 찾았다. MBC 시사 매거진 2580 제보 담당. 같이 보낼까요? 서린이 자신의 이메일 화면을 돌렸다. 수신자란엔 이미 3곳의 언론사가 입력돼 있었다. 두 사람은 동시에 파일을 첨부했다. 제목란에 같은 문장을 썼다. 지방버스 터미널 불법 운행과 은폐, 그리고 한 기사의 죽음. 진호의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 머물렀다. 한번 누르면 돌이킬 수 없어요. 알아요. 서린이 먼저 클릭했다. 이메일 발송 완료. 진호도 따라 눌렀다. 빗소리가 더 거세졌다. 카페 창밖으로 터미널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다. 오늘 밤 118번 버스는 다시 출발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박주혁은 오전 10시 첫 전화를 받았다. 팀장님, MBC에서 취재 요청 들어왔습니다. 무슨 내용인데? 심야 노선 불법 운행이요. 승객 명단이랑 내부 문서 다 있대요.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주혁은 즉시 운영팀 전체 회의를 소집했다. 오늘 밤 118번 정상 운행한다. 팀장님, 그런데 취재진이. 그래서 더 운행해야지. 우리한테 문제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주혁은 계산하고 있었다. 언론이 움직이려면 최소 이틀. 그 전에 모든 증거를 덮을 수 있다. 서버 기록 삭제, 정비일지 제작성, 기사들 입단속, 심야 노선 전 차량 정원 준수, 과적 절대 금지. 알았지? 그러나 그날 저녁 6시 SNS에 게시물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해시태그 118번 버스, 해시태그 과적 운행 실시간, 제보, 오늘 밤 11시 출발 모니터링합니다. 조회수 3만. 익명 기사 제보 브레이크 고장 차량 그대로 운행 중. 증거 사진 첨부. 공유 2000회. 주혁은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댓글창이 실시간으로 올라갔다. 나도 그 노선 탔었는데 진짜 사람 미어 터지던데. 최승우 기사 사고 그것도 이것 때문 아니냐? 국토부 신고 기억기억. 오후 9시. 주혁은 마지막 판단을 내렸다. 118번 출발 취소. 팀장님, 예매 승객 45명인데요. 환불 처리해. 차량 정비 이슈로. 하지만 차고지에선 이미 오진호가 엔진을 걸고 있었다. 핸드폰 거치대엔 실시간 방송 앱이 켜져 있었다. 시청자 140명 접속 중. 오늘 심야 118번 정시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지켜봐 주세요. 주혁이 차고지로 뛰어갔다. 오진호, 운행 취소야. 승객들 다 타셨는데요? 진호는 차문을 닫았다. 카메라가 주혁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댓글창이 폭발했다. 저 사람이 팀장임? 얼굴 다 나왔네. 키읔키읔키읔. 캡처 떴다. 버스가 출발했다. 주혁은 그 자리에 멈춰섰다. 핸드폰이 울렸다. 본사 상무였다. 박주혁 팀장, 지금 인터넷에 당신 얼굴이 도배됐는데 이게 뭔가?
상무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본사 출근. 변호사 대동하고 전화가 끊겼다. 주혁은 차고지 구석에 주저앉았다. 형광등이 깜빡였다. CCTV 녹화등이 빨갛게 빛났다. 그의 핸드폰 화면엔 실시간 검색어 5위가 떠 있었다. 지방버스 불법 운행. 새벽 2시 경찰 2대와 국토교통부 감사팀 차량이 터미널 정문으로 들어섰다. 주혁의 사무실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새벽 3시 터미널 본관 로비에 형광등이 일제히 켜졌다. 국토교통부 감사관입니다. 운영팀장 박주혁 씨 계십니까? 감사팀장이 신분증을 제시했다. 뒤따라 경찰 4명, 회계사 2명, 디지털 포렌식 요원이 들어섰다. 주혁은 팀장실 문을 열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서버실 접근 권한과 회계 장부 제출 바랍니다. 변호사 오기 전엔 긴급 압수수색입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즉시 집행합니다. 포렌식 요원이 서버실로 향했다. 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새벽 1시까지 파일을 삭제했다. 하지만 전문가 앞에선 무용했다. 복구 가능한 삭제 기록 다수 발견. 승객 명단, 수익 대장, 정비 일지 전부 남아 있습니다. 감사팀장이 노트북 화면을 돌렸다. 심야 특별 운행 수익, 최근 2년간 총 7억 2천만 원. 장부 미기재 추정액 5억 원. 박주혁 팀장 개인 계좌로 월 평균 300만 원 입금 내역 확인. 그건 성과급입니다. 성과급 지급 규정 어디 있습니까? 본사 회계팀도 모르는 돈인데. 오전 6시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MBC, KBS, 지역 신문사.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한서린과 오진호는 터미널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는 승객 명단 삭제를 거부했다가 좌천당한 매표원 한서린입니다. 저는 심야 118번 노선 기사 오진호입니다. 제 동료 최승우는 과적 운행을 강요받다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린이 USB를 들어 올렸다. 이 안에 지난 2년간의 불법 운행 기록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의 안전보다 수익을 우선시한 증거입니다. 진호가 핸드폰을 꺼냈다. 어젯밤 실시간 방송 캡처입니다. 박주혁 팀장이 직접 운행 취소를 지시하는 장면입니다. 왜 취소했을까요?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오전 9시 본사 대표이사가 긴급 사과문을 발표했다. 유족과 피해 승객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해당 노선 전면 중단 및 안전 점검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10시 박주혁이 수갑을 찬 채 터미널 밖으로 나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였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다. 유족에게 할 말 있습니까? 주혁은 고개를 숙였다.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경찰차가 출발했다. 서린과 진호는 광장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아침 해가 터미널 건물을 비쳤다. 끝났네요. 진호가 중얼거렸다. 아니요. 서린이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엔 전국버스 터미널 제보 접수 창이 떠 있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여기만의 문제가 아닐 테니까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터미널 전광판에 정상 운행 노선들이 깜빡였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버스에 오를 것이다. 이젠 조금 더 안전하게. 석 달이 흘렀다. 한서리는 더 이상 매표 창구에 앉지 않았다. 대신 작은 사무실 책상 앞에 있었다. 벽면엔 전국교통안전 시민감시단 현판이 걸려 있었다. 오늘 제보 건수 12건입니다. 과적 의심 3건, 정비 불량 5건, 기사 휴게 시간 위반 4건.
동료 활동가가 보고했다. 서린은 하나하나 분류하며 해당 지자체와 국토부에 자료를 넘겼다. 118번 사건 이후 그의 제보 플랫폼엔 전국에서 연락이 쏟아졌다. 경남 쪽에서 또 연락 왔어요. 심야 노선 모니터링 요청이래요. 진호 기사님한테 연결해드려요. 오진호는 여전히 버스를 몰았다. 하지만 이젠 118번이 아니었다. 정규 노선, 정원 준수, 정비 완료 차량. 회사는 그를 안전운행 자문기사로 재배치했다. 오후 4시 진호는 터미널 광장에서 서린을 기다렸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먹구름 사이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늦어서 죄송해요. 서린이 뛰어왔다. 머리 위로 빗방울이 쏟아졌다. 진호는 조수석에서 접이식 우산을 꺼내 펼쳤다. 서린에게 건넸다. 오늘은 멈춰도 괜찮죠. 서린이 고개를 들었다. 진호는 빗속에 서서 미소 짓고 있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계속 달렸잖아요. 제보받고 분석하고 싸우고 가끔은 쉬어도 돼요. 서린은 우산을 받아들었다. 빗소리가 우산을 두드렸다. 기사님은요? 전 익숙해요. 비 맞으면서 버스 점검하는 거. 진호가 차고지 쪽을 가리켰다. 근데 오늘은 저도 좀 쉬려고요. 커피 한 잔 할래요? 제가 살게요. 지난번엔 서린 씨가 샀으니까. 서린은 우산을 들어 진호 머리 위로 옮겼다.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만. 그럼 같이 맞아요, 비. 그들은 나란히 걸었다. 광장 반대편 카페를 향해. 빗속에서 터미널 전광판이 깜빡였다. 출발. 도착. 정시 운행. 그 단어들 사이엔 이제 안전이라는 불빛도 함께 켜져 있었다. 카페 문을 열며 서린이 돌아봤다. 터미널 건물, 차고지, 저 멀리 고속도로 입구. 그곳에서 여전히 누군가는 출발하고 누군가는 돌아오고 있었다. 진호가 따뜻한 라떼 2잔을 들고 왔다. 승우 형 생각나네요. 항상 출발 전에 커피 2잔 마시던 사람. 이젠 그런 사람 없어야죠. 두려움 때문에 커피로 버티는 기사. 맞아요. 진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하늘 한쪽이 밝아지고 있었다. 오늘 막차 끝나고 신입기사 교육 있어요. 안전 운행 매뉴얼 강의. 잘하실 거예요. 서린 씨도요. 제보 플랫폼.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빗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터미널 어딘가에서 버스 한 대가 조용히 출발했다. 이번엔 정원을 지키며 브레이크를 점검하고 기사는 충분히 쉬고 나서 그렇게 길은 계속 이어졌다.